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60페이지 질문제네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밑에 해설을 보니까 이 소설에는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이 시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여러분,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시기는 그렇죠. 1910년대 무단 통치기. 따라서 이 문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기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봐라. 1번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애국반은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기에 해당되는 내용. 2번 회사령을 시행하였다. 2번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시행된 정책 맞네요. 2번 정답. 3번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구체적으로는 1925년 제정된다. 4번 미국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기. 5번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였다. 이거 역시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기. 구체적으로는 1938년도에 공포되는 게 국가총동원법.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10년대 일제의 통치 정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제는 1910년 8월 한일 강제병합조약을 체결한 후 기존에 있었던 통감부를 없애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초대 총독에도 당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초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고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냥 막가파식으로 힘을 합세해서 통치. 따라서 1910년대 어떻게 일제가 통치했다? 무단으로. 그래서 이 시기를 무단 통치기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헌병경찰 제도를 시행하였고 조선 태영령을 공포한다. 즉 조선인은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팬다는 내용. 더 황당한 건 이건 조선인에게만 적용. 그리고 일반 관리나 학교 교원들한테 제복을 입게 하고 칼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복 입고 칼 차고 수업했다는 내용. 황당하죠. 자,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당연히 박탈. 조선인 니들한테 있던 거 없어. 자,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는데 핵심 내용은 조선인들한테 교육기회를 축소하고 실업교육만 시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학교는 4년제로 줄이고 일본인 소학교는 원래대로 6년제.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하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 토지조사 사업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실시하였다. 목적이 뭐겠어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안정적 조세 확보가 목적이었고, 그래서 1910년에 우선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한 다음에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핵심 내용은 기한부 신고제. 따라서 이 기한 내 신고 못한 미신고 토지, 그리고 신고 주체가 없는 국유지나 문중토지 등은 강제로 약탈. 그래서 이거 어디다 준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단 주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 토지들을 헐값에 일본인에게 불화해 주었다. 자, 그리고 관습적 경작권이나 토지권, 입회권 같은 기존의 소장농들이 갖고 있던 우리의 소장농의 권리들은 일체 부정. 따라서 소장농의 지위도 격화되었다.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1910년대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핵심 내용은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허가제. 즉 총독이요, 마음에 안 들면 회사 허가 안 해주면 끝.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10년대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8회 기출문제네요. 다음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장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이로써 관민이 서로 협력 일치하여 조선에서 문화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한다. 그랬더니 속마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세워도 이러한 통치 방식은 결국 우리 조선인을 기만하는 거야. 핵심 키워드들 볼까요? 총독의 임용 범위 확장, 지방자치제도 실시, 문화적 정치. 아하, 이거는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기에 관한 설명. 따라서 일제가 왜 이 문화통치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 문제가 묻고 있네요. 왜 했다? 3.1운동 때문에. 어디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에 있네요. 1번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번 정답. 2번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시행되었다. 요거는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기. 구체적으로는 1941년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시행되었다. 3번 분할화운동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요것도 30년대 이후. 4번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설립되었다. 이건 1920년대 후반인데 여러분 1920년대 문화통치기의 배경으로 1920년대 후반 내용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4번도 탈락. 5번 내선일체를 강조한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이거 역시 1930년대 이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20년대 일제의 통치 정책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소위 문화통치기. 하지만 실상은 민족 분열을 기여한 기만 통치기였다. 자, 일제가 왜 이렇게 통치 방식을 바꿨다? 3.1운동 때문에. 아이고 10년 동안 무당 통치로 깔아 뭉갰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났어. 그럼 머리를 써야 됐구만. 그래서 우리 민족을 분열하기 위한 문화 통치로 전환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총독의 임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관도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조선 총독의 문관이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러니까 당연히 기만이죠. 그리고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꿨다. 버트 경찰수는 무려 4배로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만이고. 언론을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되지만 검열, 압수, 정간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면 바로 탄압. 자, 결사의 자유도 허용해줍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다. 핵심 내용은 사회주의자의 독립운동과 탄압인데 이 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너 사회주의자지. 너 독립운동했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 쳐넣으면 되는 법.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회사령이 1920년 되자마자 철폐된다. 그래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데 목적은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23년 관세도 철폐되는데 이거 일본 상품 조선에 팔아먹는데 뭔 관세야? 이거 없애. 그래서 일본 상품의 조선 수출 확대를 위해서 관세도 철폐시켰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도도 실시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요. 하지만 도평의회, 그 다음에 부민협의회 이런 거에 다 친일파로 쫙 깔아버리니까 이들은 허수아비.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산미증식계획. 1920년 시작해서 1934년까지. 좀 엄밀히 말하면 1940년에 다시 시작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1920년대에 주로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되었다. 이거 왜 했다? 일본 내에서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이걸 일본으로 반출하겠다. 그런데 생산량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착착착 늘어나냐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계획된 생산량이 미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수탈은 목표대로 따박따박 뺏어간다. 결과적으로는
수탈량이 증산량보다 많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선에서 당연히 식량 사정이 악화되죠. 해결책은 만주에서 잡곡 수입해서 조선인은 이거 먹어. 참 슬픈 얘기죠. 자, 어찌됐건 1920년대 일제의 통치정책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59회 기출문제네요. 밑줄근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만든 황국신민 체조 실시 요령입니다. 여러분,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는 그렇죠. 1930년대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 따라서 이 문제는 민족 말살 통치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회사량을 제정하였다. 이거 1910년대. 2번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요거는 연도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미스야 협정은 1925년 체결된다. 3번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설립된다. 4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5번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공포하였다. 이게 1930년대 이후 민족말살 통치기에 대한 옳은 설명이네요. 구체적으로는 1941년 공포되었다. 정답 5번. 자, 그러면 우리 1930년대 이후 일제의 통치정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왜 1930년대 이후 이렇게 통치정책을 바꿨다?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이 확대됐네? 거기에다 일제가 1941년 12월 7일 미군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이구야, 전쟁이 점점 커지네. 이렇게 되자 이제 일제가 조선민족 그딴 건 이제 없어. 그래서 1930년대 이후를 우리가 민족말살 통치기라고 부른다. 일제가 왜 이렇게 조선민족을 없앨라 했다? 니네도 이제 황국신민이야 라고 속여서 전쟁에 끌고 가려고. 그래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핍니다. 그래서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일선동조를 강조한 후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궁성요배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제 조선민족은 없어. 한글 쓰지마.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교육, 우리 역사교육도 금지. 그리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을 1936년도 제정하는데 이거 사상범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도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하숙을 만든 다음에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공포한다. 이게 뭔 말인 거 아니까 너 사상이 이상해. 그러면 그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다는 의심만을 가지고도 잡아 쳐넣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932년부터는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을 하는데 이거 왜 한다? 1920년대 말 30년대 소작쟁이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소작쟁이 무마용으로 관제 농촌운동을 시행했는데 이게 바로 농촌진흥운동. 자,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니까 황국신민화 교육 왜 했다? 니네도 이제 황국신민이야.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똑같이 니네도 전쟁에 나가. 그래서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그 다음에 1938년 중일전쟁이 점점 장기화되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인력과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관계되는 이 법령이라든지 통치령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근로보국대를 1938년도 조직한 다음에 바로 1939년도에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기 시작했고 군인이 점점 모자라서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1944년에는 이것도 안 되니까 아예 징병제 실시해서 강제로 남자는 다 군대로 끌고 가고
남자들 군대 끌고 가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1944년 여자 정신대 근무령까지 공포하면서 여자들의 노동력도 징발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때 금속류, 그 다음에 미공류는 공출제, 배급제를 실시하게 된다. 한 가지만 더. 이게 예전에 보통학교가 소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1941년에는 이 소학교마저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뜻에서 국민학교로 개칭하게 된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59회 기출문제네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가를 조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조직한 단체는 그렇죠. 독립의군부, 대한독립의군부라고도 하고 독립의군부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독립의군부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건 1919년도 일본 도쿄 유학생들. 2번,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제정됩니다.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1912년도에 만들어지니까 이거 시기가 안 맞고. 3번, 서간도에 신흥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건 신민의 계열. 4번,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고. 5번,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 대한 옳은 설명. 5번 정답. 자, 그러면 우리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은요, 두 가지 단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독립의군부, 다른 하나가 대한광복회. 하나씩 찬찬히 볼게요. 우선 대한독립의군부. 자, 고종이 임병찬에게 밀지를 전달하자 임병찬이 전라도 지역의 의병과 유생을 규합해서 독립의군부를 결성하였다. 언제? 1912년에. 자, 임병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최익현의 제자로서 을사의병에 최익현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이 독립의군부가 표방한 정책은 복벽주의, 핵심 내용은 고종의 복위와 전제군주제 복구, 복벽주의라는 건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가 한 항일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했다. 누구한테 주려고? 조선 총독한테. 이 국권을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 다호. 요거 작성했다고 임병찬이 체포돼서 거문도로 유배를 가고 결국 그곳에서 1916년 순국하고 만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박상진, 최기중 등이 대구에서 결성하였는데 1910년대에 가장 활발히 활동한 국내 비밀결사 단체이다. 어떤 활동을 했다?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였다. 이렇게 군자금 모아서 뭘 한다?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무장투쟁에서 결국은 이를 통해 독립을 달성하는 게 대한광복회의 목표. 따라서 무장투쟁하려니까 군대식 조직을 갖췄다. 총사령이 박상진, 부사령이 김좌진. 그리고 이렇게 무장투쟁하려니까 간부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주에 무관학교도 설립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와는 달리 민주공화제의 근대국가 수립을 지향하였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